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성장의 진성주입니다. 7월 22일 저녁 6시 40분입니다. 전강 후약장이었습니다. 전날 미국장은 강한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피 야간 선물이 4%대 또 강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장은 갭상승이 거의 4%대 강한 상승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후 1시 반 이후부터 선물이 밀리면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는 전강후약, 오후장이 약세장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0.74% 강보합으로 마감은 됐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다. 상승을 유지하고 추가 상승할 만한 어떤 모멘텀 부재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00여 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1,200여 개 종목은 하락을 보였습니다. 상승 종목의 개수와 하락 종목의 개수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3조 5천억 코스피에서 매수를 해줬고 오늘 코스피의 매도 주인공은 기관이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선물이 밀리면서 또 매도가 좀 나왔고요. 업종을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거의 전 섹터 이것이 기계장비 214억, 통신 172억, 의료정밀기기 70억, 종이목재 3억 정도의 매도가 있었지만 거의 전 섹터를 골고루 다 매수를 해주면서 매수를 보였고 기관은 시종일관 매도를 보였습니다. 연기금도 오늘은 매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역시 코스닥은 계속 수급이 없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 전이었죠. 7월 15일 상승할 때 회전율이 좀 적다. 7월 15일에 회전율이 37%였죠. 그런데 16일 20일 이때는 빠지기 때문에 7월 15일 갭상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37%라면 이때는 회전율이 더 줄어든다. 매매를 더 안 할 것이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31.9%였고요. 이 저점 7월 20일 저점에서는 30%대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올라왔지만 그래도 역시나 회전율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21일, 20일 하루에 528억 원 그리고 21일은 595억 원이니까 거의 600억 원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코스닥의 수급이 양 기관과 외국인이 800억 정도 매수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1,500여 개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그것이 7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의 1,500여 개 종목을 상승시키는데 800억 정도 들었으니까 하루에 반대 매매가 600억 원, 500억 원 나오는 지금 시장이거든요. 7월 1일부터는 쭉 합해 보니까 5,400억 원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잖아요. 그 금액이 반대 매매로 나오고 있다. 하루에 600억 원, 7월 9일 날은 1,400억 원, 7월 10일 날은 810억 원. 이렇게 큰 돈이 반대 매매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을 하려면 시장의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돈도 중요하잖아요. 돈이 골고루 전 섹터에 수급이 받쳐주면서 유입이 되거나 그래야 되는데 레버리지 쪽으로 거래가 몰리는 것도 그렇고요. 수급이 분산이 되지 않는 것도 문제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3조 5천억 중에 외국인은 1조 2,500억 원을 SK하이닉스를 매수를 해줬고요. 6천억 원은 삼성전자 매수를 해줬습니다. 거래대금 상위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거래대금이 분산되거나 그러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인지하시면 되고요. 지금이 6시 40분이니까요. 코스피의 야간 선물은 0.2% 정도 보합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장 한번 볼까요? 미장의 선물 0.7%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갭상승한 것이 전날 나스닥이 1.2%대 강세였기 때문에 상승을 한 것인데요. 아마도 공부량이 많지 않거나 시장에 최근 들어와서 시장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초보자분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최근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니 무슨 나스닥이 1.2% 상승을 했는데
강하게 상승을 했다고 하느냐. 미국 시장은 빅머니잖아요. 전 세계 기축통화국에 너무나 많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이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막 돈을 싸들고 와서 투자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국내 투자자들이 비중이 가장 많고, 물론 외국인의 코스피의 보유 비중이 40%로 올라오긴 했었으나, 아무래도 미국 시장과 연관이 있는 글로벌 외국인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1%대 상승하면은 여러분들 요새 많이 보고 있는 아이쉐어 EWI, 블랙록에서 운영하는 아이쉐어 MSCI 펀드, 전날 6%대 강한 상승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면 한국 시장에 외국인들이 바로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위장이 강세면은 한국 시장은 더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4.5% 갭상승으로 시작한 것이 맞죠. 하지만 추가적인, 시장은 상승을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만한 이유, 진성주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물린 분들이 있기 때문에 8천이 뭐야, 9천 뭐 이렇게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진성주도 마찬가지로 9천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연말에, 그리고 내년에는 뭐 10,000포인트가 넘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내심 생각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추가 상승하려면 시장에 많은 투자자들이 공감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고, 또 수급에 쏠림이 있고, 수급이 전체적으로 분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올라가면 두드러 맞고 올라가면 두드러 맞는 그런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 그건 뭐 미리 계속 말씀을 드렸죠. 계속해서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오늘이 7월 22일이니까요. 자고 일어나면 7월 23일 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구글의 모의사인 알파벳의 실적 발표,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 세 가지를 현대차증권 연구원이 제시를 했습니다. 알파벳의 매출의 73%는 구글 검색과 유튜브, 그리고 네트워크 광고를 포함해서 이런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AI 광고를 활용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광고 얼마만큼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게 관심사고, 두 번째는 클라우드의 성장세, 클라우드의 성장세를 보고 있고,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의 캐펙스 투자를 정당화할 수 있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 그리고 2023년 4분기 이후부터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캐펙스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2027년도 캐펙스 전망치도 상향 트리거가 나올지 주목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캐펙스 투자 내년도 3천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글도 제미나이, 엔트로픽의 클로드, 그리고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야, 우리는 좀 속도를 낮출래, 그럴 입장이 전혀 안 될 겁니다. 전혀 안 돼요.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칫 투자를 줄이게 되면 메모리를 못 받을 가능성,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제미나이의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에 대해서 DM이 왔어요. 지금 지수에서 국민연금 리밸런싱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는 요청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증권에서 제시한 이 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따로 그 파일은 안 드렸고요. 아무나 누구나 다 공개되어 있는 것이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지수가 9,500포인트일 때, 전술 전략을 사용하지 않을 때, 요 SAA 그리고 TAA 얘네들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지수가 9,500일 때 거의 100조 원 가까운 97조 원의 연기금의 매도가 나올 수 있고, 9,000포인트였을 때 74조, 8,500포인트였을 때 51조, 8,175포인트일 때
6조 원의 리밸런싱, 매도 물량이,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8,000포인트일 때 27조 9천억 원의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술과 전략을 사용하지 않을 때의 얘기인 거죠. 만약에 이것을 사용할 때 SA, TAA를 다 사용했을 때에는 오히려 8,000포인트였을 때는 7조 9천억으로 사들이는 겁니다. 이게 왜 기사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난 5월에 국내 주식 목표 비중, 국민연금은 기존 14.9%에서 20.8%로 상향을 했다. 그런데 SAA,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6포인트로 확대를 했고, 전술적 자산 배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해서 전략적 자산 배분 SA와 TAA를 합했을 때 최대 8%까지. 그러니까 20.8%인데 최대 8%니까요. 이게 맞는 것이죠. 이 8%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TAA까지 활용하면 28.8%다. 그래서 최근 조정으로 인해서 국내 주식 비중이 상당 부분 낮아진 만큼 당분간 시장이 우려했던 대규모 매물출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결국 7월에 굉장히 매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야금야금 뭐 600억, 752억, 591억, 200억, 868억 지금 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 안 나게 사주고 있고, 그러면 다른 기사를 살펴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지분 가치.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는 23조였는데 131조 원으로 늘어났고, SK하이닉스가 9조 5천억이었는데 125조 원으로 대폭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국민연금의 전체 국내 주식 평가액 중에서 두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의 합산은 25.3%에서 지수가 확 9천, 8천까지 오면서 55.5%로 늘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5월에 한시적으로 목표 비중을 늘리고 유예한 것이 사실 어찌 보면 억지로 늘린 측면이 있어요. 이렇게 늘어났는데 어떻게 매도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연금이 목표 비중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이 6,797, 오늘 종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매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구간은 보시면 됩니다. 8천이 넘는다. 그러면 국민연금의 기계적인 매도는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8천이 안 되게, 예를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도 이 7천에서 8천까지, 제가 넓게 8천까지 본다고 했잖아요. 8천 정도 가면 연기금이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밑에서 외국인도 플레이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전혀 실적에 수렴한다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투자자입니다. 실적은 반드시 지수와 개별 종목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수 조정은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 특히 코스피의 기간 조정, 지금 지수 조정은 충분히 과격하게 받은 것 같은데요. 또 옆으로 기간 조정을 거치면 야금야금 올라가지 않을까. 이 기간 조정이 있는 와중에 코스피 코스닥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어제 로봇주들이 급하게 테마를 이루면서 상승했던 측면이 있었고요. 오늘도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부 로봇주들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오전장에도 로봇주들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오늘만 고점 대비 저점이 10% 정도 되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10% 변동성, 삼성전자는 고점 대비 저점이 한 6%대의 변동성, 그러니까 지수가 평균 6%대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루는 매수 사이드카, 하루는 매도 사이드카,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고 공포스러운 그런 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알파벳의 실적 발표,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27일 날 남아 있죠. 저는 분명히 SK하이닉스의 실적도 기관들이 뭔가 좀 이제 조금은 SK하이닉스에 기대했던 내러티브랄까요? 그런 해자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저도 SK하이닉스의 해자는 이제는 삼성전자보다 좀 떨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SK하이닉스를 매도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SK하이닉스가 이제는 300만 원대, 그러니까 300만 원을 찍고 내려왔는데 기관 플레이어들이 제시하는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쉽게 몇 달 만에 몇 배 올라온 것처럼 그렇게 상승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고 DM을 주신 분이 계신데 저는 SK하이닉스 밑에서부터 공짜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왜 SK하이닉스를 싫어하겠습니까? 그런 것 아니고요. 지금 영상을 찍는 와중에 야간 선물은 보합이고요. 오늘장은 그랬습니다. 하루하루 뭐 일희일비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규 포지션 잡으시는 분들은 코스피 코스닥의 소부장 기업들, 특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종목이 고평가냐, 저평가냐 여기서 실력이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분별력이 없다면 블로그 오셔가지고 하루하루 제가 올려놓는 글 공부하시면서 글도 보시고 모르는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번호 공개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스스로 종목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언제든지 진성주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